은희 씨, 이 결과에 따르면 은희 씨와 회장님이 친부녀 관계일 가능성이 99.8%입니다. 51세 간병인 은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돌보고 있는 노인이 50년 동안 찾던 친아버지였다는 것을요. 내 아이 잃어버린 내 딸 미안하다. 고아원에서 버려진 채 평생을 살아온 은희.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순간 이건 간병인이 상속 노린 사기극이에요. 50년 동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증거 없으면 우리 가족 아니에요. 재산 노리지 마세요. 차가운 시선들과 가족들의 배신 앞에서 은희는 절규했습니다.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에요. 평생 부모가 누구인지 몰랐던 제가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의 딸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돈으로도 못 채운 죄책감. 이제라도 아버지라 불러줘서 고맙다. 과연 은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의 정체는? 여러분, 이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특히 댓글로 은희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은지 여러분의 예상을 적어주세요. 과연 누구의 예상이 맞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을 눈물과 감동이 교차하는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병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은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얀 시트에 파묻힌 채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80대로 보이는 그 남성은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있었고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병을 맡게 된 김은희입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환자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51세의 은희에게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고아원에서 자란 뒤 온갖 허드렛 일을 전전하며 살아온 그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자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려 대기업 회장의 간병인이라니 은희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간병소개소에서 받은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환자는 뇌출혈로 쓰러진 지 한 달째, 의식은 있지만 거의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어요. 가족들은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오지 못해서 전문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환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눈매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어디서 본 듯한 그 눈썹과 코끝의 모양새가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이상하네. 왜 낯익은 느낌이 들지? 은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환자의 손을 살짝 잡아봤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어째서인지 따뜻한 무언가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그리움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어떤지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부모의 얼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늘 품고 살았던 궁금증이었어요. 내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 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환자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은희는 재빨리 손을 놓고 물컵을 준비했어요. 간병 매뉴얼에 따르면 환자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수분 공급이었거든요. 회장님, 깨셨나요? 하지만 환자는 다시 깊은 잠에 빠진 듯 했습니다. 은희는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을 한 그는
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간병인이군요. 아버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간간히 움직임이 있어서 좋은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걱정이나 안타까움보다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러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장남 강민수입니다. 간병에 필요한 건 간호사실에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은희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가끔 헛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병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그런 말을 미리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들의 눈에서는 왜 아버지를 향한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민수가 나간 뒤 은희는 다시 환자 곁에 앉았습니다. 고요한 병실에서 의료기기의 소음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은희는 환자의 손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거칠지만 곧은 손가락들이 자신의 손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내 착각이겠지. 은희는 고개를 흔들며 간병 업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끌림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묘한 친밀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은희는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에게는 가족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병실에서 느끼는 감정은 분명히 특별했어요. 단순한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희가 환자의 체온을 재고 있을 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제 본 장남 민수와 함께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짙은 화장에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병실을 둘러보더니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처녀 수진입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형식적인 예의만 있을 뿐 진심 어린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은희는 조용히 물러서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오빠,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의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민수는 팔짱을 끼고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래.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설사 깨어난다 해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럼 회사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주총회도 다음 달인데.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보다 회사 일을 먼저 걱정하다니요. 수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 정리도 미리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 변호사랑도 상담해 봐야겠어. 아버지가 이 상태로 계속 계시면. 민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침대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은희는 재빨리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깨셨나요? 물 드릴까요? 하지만 환자의 시선은 은희가 아닌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민수와 수진을 바라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왔구나.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수진이 급하게 다가가며 말했지만 환자의 표정은 여전히 침울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쓸쓸하게 웃었어요. 걱정되어서 온 거니? 당연하죠,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수진의 말에 환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마치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있어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니요. 아버지, 회사 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저희가 잘 처리할 테니까 안심하세요. 민수의 말에 환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회사, 그게 다구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피곤하니까 좀 쉬겠다. 환자가 다시 눈을 감자 민수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병실 한 구석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빠 엄마가 남긴 유산은 정말 없는 거 맞죠? 응. 엄마는 아버지 사업 초기에 돌아가셨으니까 별다른 재산이 없었어. 지금 있는 건 다 아버지가 일궈낸 거야. 그럼 아버지 재산이라도 제대로 챙겨야겠네요. 혹시 아버지가 어디 딴 데 유산을 남기실까봐 걱정이에요. 은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처럼 부모 없이 자란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처럼 느껴졌는데 정작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보다 재산을 더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은희는 늘 꿈꿨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찾으러 올 부모님이 있을 거라고, 그들이 자신을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도 은희를 찾으러 오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는 나가서 차 좀 마셔요. 우리끼리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수진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핏줄이 있어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은희가 병실로 돌아가자 민수와 수지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환자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그의 곁에 앉아서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많이 외로우시죠? 은희의 작은 속삭임에 환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간병을 맡은 김은희입니다. 어제부터 모시고 있어요. 환자는 은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아이. 잃어버린 내 딸. 미안하다. 회장님? 어디 있을까? 내가 버린 소중한 아이. 환자는 헛소리를 하듯 중얼거리다가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은희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잃어버린 딸이라니, 혹시 자신처럼 부모를 잃고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일까요? 그날 밤 은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환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그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친근함도 신경이 쓰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은희는 평소처럼 환자의 점심 식사를 도우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예전보다 의식이 많이 또렷해졌지만 여전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회장님, 오늘 죽이 맛있어 보이네요. 조금 더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은희 씨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회장은 은희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은희의 정성스러운 간병을 받으며 그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차가운 자식들과는 달리 은희에게서는 진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은희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에 넣어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회장의 몸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고 죽그릇이 넘어지면서 침대 시트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은희는 급하게 회장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팔이 크게 휘둘러지면서 침대 옆 찬장에 부딪혔어요. 찬장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간호사, 의사 선생님, 은희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며 회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발작은 계속되었고 은희는 그를 침대에 눕히려다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에 오른손을 베이고 말았어요. 순간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자신의 상처보다 회장의 상태가 더 걱정되었어요. 피가 흐르는 손으로도 계속해서 회장을 돌보려 했습니다. 은희 씨, 손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뒤늦게 달려온 간호사가 은희의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곧이어 의사와 간호사들이 몰려와서 회장의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은희도 함께 응급실로 옮겨져서 상처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네요. 하지만 유리 조각이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담당 의사는 은희의 상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회장과 은희의 혈액 샘플을 동시에 채취해서 각종 검사를 진행했어요. 바쁜 상황에서 두 사람의 혈액이 담긴 용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일시적인 발작이었어요. 지금은 안정을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은희 씨가 빨리 처치해 주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의사의 말에 은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의 통증보다는 회장이 무사하다는 소식이 더 기뻤어요. 이틀 후 은희가 평소처럼 회장의 간병을 하고 있을 때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어요. 은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의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회장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은희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은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은희 씨, 이번 사고로 혈액 검사를 하게 됐는데요. 혹시 제가 무슨 병에 걸린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바쁘다 보니까 은희 씨와 회장님의 혈액이 함께 검사실로 보내졌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유전자 분석까지 진행하게 됐어요. 유전자 분석이요? 네. 그런데 결과가 믿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과지를 은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은희 씨, 이 결과에 따르면 은희 씨와 회장님이 친부녀 관계일 가능성이 99.8%입니다. 네, 뭐라고요? 은희는 결과지를 받아들고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친부녀 관계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신이 간병하고 있는 이 남자가 아버지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회장님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은희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느꼈던 묘한 친근함, 회장을 볼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던 그리움, 그리고 회장이 중얼거렸던 잃어버린 딸이라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의사 선생님, 이게 정말 확실한 건가요?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이 정도 수치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겠어요. 은희는 결과지를 들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잠들어 있는 회장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제 보니 정말로 자신과 닮은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매의 모양, 코끝의 선, 심지어 잠들 때의 표정까지도 어딘지 모르게 비슷했어요. 설마, 정말 내 아버지란 말이야? 은희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 자신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어요. 원장 선생님은 그저 누군가가 문 앞에 놓고 갔다고만 했지 부모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이 간병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니요. 기쁨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원망스러운 마음도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을 버렸던 걸까요? 왜 지금까지 찾으려 하지 않았던 걸까요? 회장이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은희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은희 씨, 왜 우세요? 혹시 손이 아픈가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실을 회장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서 간직해야 할까요? 그날 밤 은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회장이 자신의 친아버지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은희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은 생후 몇 개월 만에 고아원 문 앞에 버려졌었어요. 아무런 단서도 없이 그저 낡은 담요에 쌓인 채로 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아버지를 만났다니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은희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어제까지는 몰랐지만 이제 보니 정말로 자신과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특히 잠들 때의 평온한 표정이 어린 시절 거울에서 보던 자신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일찍 오셨네요.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은희가 돌아보니 회장의 개인 비서인 김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20년 넘게 회장을 보좌해온 충실한 측근이었어요. 아, 네. 김 과장님도 일찍 오셨네요. 회장님 상태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요. 그런데 요즘 회장님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 말씀이신가요? 김 과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은희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은희 씨가 오신 이후로 말이죠. 아무래도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별다른 걸 한 것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가족들한테도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은희 씨한테서 받고 계신 거예요. 김 과장의 말에 은희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면 지금까지 자식들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자신이 주고 있는 셈이었거든요. 김 과장님, 혹시 회장님의 과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과거요? 어떤 과거 말씀이세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냥 젊었을 때 이야기 같은 거요. 김 과장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실 오래 묻어둔 이야기가 하나 있긴 해요. 회장님이 절대 꺼내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떤 이야기인가요? 50년도 더 된 일이에요. 회장님이 아직 젊었을 때 지금 부인과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은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분이었나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회장님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이었죠. 두 사람은 정말 깊이 사랑했는데 회장님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반대하셨어요. 김 과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결국 가문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죠. 그 여자는 쫓겨나듯 떠났고 회장님은 집안에서 정해준 지금의 부인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 여자분은 그 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그게 김 과장은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해요. 회장님의 아이를 말이죠. 은희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아무도 모르죠. 그 여자가 떠난 후로는 소식이 끊어졌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은 평생 그 일을 후회하고 계세요. 가끔 혼자 있을 때 내 아이라고 중얼거리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제 회장이 헛소리처럼 했던 말들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잃어버린 내 딸, 내가 버린 소중한 아이라는 말들이 모두 자신에 대한 것이었던 거예요. 은희 씨, 괜찮으세요? 갑자기 안색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회장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는 울고 있는 은희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희 씨,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장님. 하지만 회장은 은희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혹시, 네, 아니에요.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회장은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김 과장이 나간 후 은희는 회장 곁에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자신이 바로 회장이 평생 찾고 있던 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회장님, 혹시 후회하시는 일이 있나요? 회장은 은희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있죠.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일, 그리고 내 아이를 찾지 못한 일이에요.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그 아이였던 거야?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은희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 혹시 당신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찾고 있던 아버지와 딸이 드디어 만난 순간이었어요. 회장의 떨리는 손이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는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은희 씨, 당신이 내가 평생 찾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가 병실에 울려 퍼지자 회장은 더욱 세게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딸, 정말 내 딸이구나. 아버지, 왜 이제야? 은희는 50년 동안 품어온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가 몇 개월 된 아기일 때 버려졌다고. 내가 약했어. 가문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어. 너의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고, 너도 찾지 못했어. 회장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 가문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아픈 기억들을 말이에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당신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어. 몸이 너무 안 좋아졌거든. 은희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울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이 이렇게 슬플 줄은 몰랐어요. 너를 이제야 찾았구나. 회장이 은희를 부르며 손을 꼭 잡자 은희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호칭을 제대로 불러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서로를 그리워했던 부녀가 드디어 만난 순간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수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간병인이 손을 잡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회장은 은희를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민수야, 수진아. 이분은 너희 누나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희 씨는 5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이야.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하신 거 아니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단호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도 나왔어. 의사가 확인해 준 거야.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수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은희를 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남처럼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증거 없으면 우리 가족 아니에요. 재산 노리지 마세요. 은희는 그들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복 누나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저는 재산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그럼 뭘 바라는데요? 그냥 누군가의 딸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은희의 진심 어린 말에도 민수와 수지는 냉담했습니다. 어쨌든 정식 DNA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간병인으로 지내주세요. 그들이 나간 후 회장은 은희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저들이 너무 차갑게 대해서.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만났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회장은 은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찾던 딸을 만났지만 다른 자식들의 반대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그날 밤 은희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록 다른 가족들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만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식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어요. 회장의 병실에는 이미 민수와 수진이 와 있었고 담당 의사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공식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강 회장님과 은희 씨의 친부녀 확률은 99.99%입니다. 과학적으로 친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고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벽을 바라봤어요. 이럴 수가. 정말이란 말이야?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이 결과가 거짓일 거라고 확신했었거든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구나.
회장은 은희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수진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민수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혈연 관계가 사실이라고 해서 갑자기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50년 동안 남처럼 살았는데 이제 와서 딸이라고 하면 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민수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회장이 아들을 나무랐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의 진짜 목적이 뭔지 모르세요? 간병인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마음을 사로잡고 이제는 딸 행세를 해서 재산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50년 동안 찾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민수의 말에 은희는 가슴이 아팠지만 더 큰 충격은 다음 날 아침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대형 기사가 터진 거예요. 대기업 회장 상속 노린 간병인 사기극, 친딸 행세하며 재벌가 침투한 여성의 정체라는 제목들이 포털 사이타 메인을 장식했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한 것 같았어요. 간병인으로 고용된 51세 여성이 혈액 검사를 조작해 대기업 회장의 친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여성은 처음부터 상속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은희는 기사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린 걸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은희 씨, 정말 상속을 노리고 접근한 게 맞나요? 혈액 검사를 조작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회장님을 속인 이유가 뭔가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수진이 차가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만족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됐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겠어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줄 텐데.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분노로 가득했어요. 다 끝났어요. 이사회에서 아버지 경영권에 대해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그만해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민수의 고함에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품어온 한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에요. 은희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5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무슨 평생 부모가 누구인지 몰랐던 제가, 고아원에서 버려진 채로 자랐던 제가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은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어요.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누군가한테 딸이라고 불리고 싶었어요. 회장은 침대에서 은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진심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자식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저를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은희가 회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난 너를 믿어.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늙고 약해서.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민수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은희를 공개적으로 부인한 거예요. 저희 가족은 그 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혈연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50년 동안 가족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을 본 은희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댓글들은 대부분 악의적이었지만 일부는 은희를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날 밤 은희는 병실에서 회장과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떠나는 게 나을까요? 안 된다. 이제야 찾은 내 딸을 어떻게 보내니? 하지만 저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회장은 은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아버지는 너를 믿어. 내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 고마워요,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다오. 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할게.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연일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며칠 후 회장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언론의 관심과 가족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의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의료진은 회장이 위독한 상태라고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혈압이 계속 불안정하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민수와 수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었어도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희는 병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회장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김 과장을 불러서 중요한 부탁을 했어요. 다음 날 새벽 회장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임종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가족들을 모두 불렀어요. 가족분들, 마지막 인사를 나누세요. 병실에는 민수, 수진, 그리고 은희가 모였습니다. 회장은 간신히 눈을 뜨고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수진아, 가까이 와. 아버지. 민수와 수진이 침대 양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힘겹게 말했어요. 너희들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웠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은희. 회장이 은희를 부르자 은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내 딸, 늦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 아버지, 저도요. 회장은 은희의 손도 잡으며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유언장을 열어봐. 그리고 서로 미워하지 마라. 아버지. 세 사람이 동시에 부르자 회장은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어요. 돈으로도 못 채운 죄책감. 이제라도 아버지라 불러줘서 고맙다.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병실에는 세 자녀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희는 처음 만난 아버지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김 과장이 가족들을 불러서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변호사들도 참석한 공식적인 자리였어요. 회장님의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과장이 봉투를 열자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먼저 민수와 수진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비록 완벽한 아버지는 못 되었지만 너희는 훌륭하게 자라주었다. 민수와 수진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만난 내 딸 은희에게 그동안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킬 힘이 없었던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재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김 과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전 재산의 절반은 잃어버린 친딸 은희에게 남긴다. 50년 동안 주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재산으로라도 전하고 싶다.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럴 수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절반을? 참석한 임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나머지 절반은 민수와 수진이 나누어 가져라. 그리고 회사 경영은 민수가 맡고 중요한 결정은 세 남매가 함께 상의하기를 바란다. 유언장에는 회장의 마지막 당부도 적혀 있었어요. 민수야, 수진아, 은희를 원망하지 마라.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너희 세 남매가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다. 유언장을 다 듣고 난 후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복잡한 표정이었고 은희는 아버지의 뜻에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원했던 건 재산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건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포기하시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때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포기한다면 우리가 가져야죠. 수진아. 민수가 수진을 나무랐지만 수진은 솔직했어요. 어쨌든 5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잖아요. 은희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씁쓸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자신 때문에 재산을 나눠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법적 절차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고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은희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걸까요? 영정 속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은희는 아버지가 정말로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재산보다는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는 것이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김 과장이 은희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은희 씨, 회장님이 당신에게 따로 남기신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회장님이 50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던 것들입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목걸이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목걸이는 작고 소박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에요. 회장님이 평생 간직하고 계셨죠.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목에 걸었던 목걸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편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은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50년 동안 못다한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은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이 말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사랑받는 딸이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을 너에게 주고 싶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이다. 민수와 수진이가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겠지만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한 당부가 있었어요. 상속 재산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라, 은희야. 편지를 다 읽은 은희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알겠어요. 다음 날 은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민수와 수진도 함께 자리했어요. 정말 포기하시는 거예요?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아버지가 주신 사랑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당신의 권리인데 권리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은희는 민수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상속 포기 절차를 마친 후 은희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병을 맡게 된 은희입니다. 새로운 환자는 70대 할머니였어요. 자식들이 바빠서 혼자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마워요. 혼자 있으니 외롭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할머니의 외로운 모습을 보며 은희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였던 그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민수와 수지는 가끔 은희를 찾아왔지만 급격히 가까워지지는 않았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5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좁힐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명절이나 아버지 기일 때는 함께 모였습니다.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끈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 남매만의 방식이 생겼어요. 매달 한 번씩은 만나서 식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깊은 정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연락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했어요. 가끔 은희가 몸이 아플 때면 수진이 병원에 함께 가주기도 했고 민수는 은희가 일하는 병원에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챙기는 마음은 있었어요.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은희에게는 충분했어요. 평생 혼자였던 사람에게 2명의 동생이 생긴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새로운 환자를 돌보며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짧은 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받던 딸이었구나. 은희는 어머니의 목걸이를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피 한 방울이 밝혀낸 진실은 이렇게 은희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었어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닌 사랑받았던 딸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보다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